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이제 저점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지 아니면 이대로 시즌 종료일지, 오늘은 2025년 비트코인 정답지를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다들 어떻게 매매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도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매수를 하기에는 뭔가 한 번 더 떨어질까봐 그것 역시 또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큰 하락이 한 번 나온 이후로 이 구간부터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 잘 적용되지 않고 방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기에 좀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애매한 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바로 한 번 더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시즌 종료일지, 이 양자택일 속에서 많은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명확하게 아직은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청산 물량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나왔던 청산 물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청산 물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큰 하락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예를 들어 코로나 하락, 루나, FTX 등이 있죠. 당시 차트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코로나 빔 때는 약 60%, 그리고 FTX 때는 30% 정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49K 저점을 찍는 하락에서도 약 30% 정도 하락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FTX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규모의 역대 최고 규모의 청산이 나왔다는 이번 하락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약 10%가량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가격의 하락폭은 훨씬 작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산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10%의 하락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하락이었겠지만 객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런 50%, 30% 정도의 하락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대중의 심리 때문이죠. 과거 보셨던 FTX 팬데믹 때와 같은 상황과 이번 하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역대급으로 높다는 겁니다.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 100K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했고 트럼프까지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불장이야, 알트장 시작이다 라는 대중의 생각들이 쌓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관심이 비트코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들이 유동성이 되어서 큰 청산 물량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이번에 그런 심리들과 물량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로 개미털기가 한번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는 상승을 보여줄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청산 물량이 더 많은 이유는 이런 구간들에서보다 이번에 훨씬 더 많은 포지션들이 쌓여 있었다는 반증이고, 때문에 작은 하락에도 더 큰 청산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자리가 발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릎 정도는 되지 않을까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올리는지 아니면 이대로 바로 올리는지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올리는 시나리오를 더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91K 부근을 리테스트 할 거라는 그 힌트는 미결제 약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롱 포지션에 진입한 사람, 그리고 숏 포지션에 진입한 사람들 중에서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않은 채로 수익이나 손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열려있는 포지션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이렇게 하락 이후에 꽤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하락 이후에 꽤 강한 반등이 나왔음에도 미결제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줄고 있는 모습을 해석해 본다면 결국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을 찐 반이라 생각을 하고 신규 포지션을 여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고, 추가적으로 아직도 고점에서 잡은 숏 포지션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더라도 만약 여기에서 저점을 한 번 더 깬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시즌 종료에 대한 압박으로 분명 패닉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점을 깨는 이런 하락이 한 번 더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패닉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3마켓 패턴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3마켓 패턴은 큰 하락 이후 반등, 그리고 횡보, 그리고 윗구간 털기, 아랫구간 털기 이후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죠. 이를 현재 차트에 대입해보면 큰 하락 이후 반등, 그리고 횡보가 진행 중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윗구간을 털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본다면 아직은 털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아랫 구간을 터는 무빙은 이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비슷한 위치까지 분명 떨어질 것이고, 이때는 정말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 구간에서 4시간봉으로 바꾼 뒤에 RSI를 켜보면 이미 이때 하락에서 RSI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만약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더라도 높은 확률로 RSI는 저점을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과 RSI가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가 4시간봉에서 컨펌될 확률이 높고, 결국 마찬가지로 상승에 베팅할 근거가 한 가지 더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리라 믿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청산 물량을 근거로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의 기회로 볼 자리라는 것이었죠. 중요한 건 타점인데 만약 지금 자리에서 한 파동 더 짧게 빠져주게 된다면 강한 패닉셀을 유발하면서 3마켓 패턴 그리고 4시간봉 다이버전스까지 걸리면서 꽤 예쁜 차트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자리를 준다면 여기에서는 선물 포지션 그리고 현물 포지션까지 꽤 강하게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무조건 제가 보는 관점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차트적으로 제가 보는 구조가 파괴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한 이런 자리를 그대로 줘서 만약 매수를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관점에 대해서 후속으로 계속 팔로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 비용 없이 운영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보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2025년에 마지막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관점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제 분석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혹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